만약에 여러분 지갑에서 현금이랑 카드가 싹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황당한 상상 같지만 이게 곧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 혁명이 우리 돈과 미래를 어떻게 얼마나 바꿔놓을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인데요. 먼저 왜 하필 지금이냐, 이 디지털 자산이 왜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앞으로 우리 돈의 미래가 어떻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 특히 결제하는 방식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미국의 선택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생존 가이드까지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2026년이냐? 왜 갑자기 다들 디지털 자산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지금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신문에서는 아예 2026년을 가상자산의 해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사실상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잖아요. 회색 지대였죠. 바로 이 시장이 드디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올해 시행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그 신호탄인데 이게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한국이 좀 뒤처져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일본이나 홍콩 같은 곳들은 이미 관련 법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이 흐름에 합류해서 빠르게 따라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폐의 두 가지 미래. 이게 뭐냐면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물 밑에 있던 아주 근본적인 갈등이 수면 위로 확 떠오르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과연 누가 쥐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대결 구도인데요. 한쪽에는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화 정책을 통제해야 한다면서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만들자고 하는 거죠. 반대편에는 금융위원회랑 민간 기업들이 있어요. 이쪽은 아니다, 민간이 자유롭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안정적인 통제냐, 아니면 예측 불허의 혁신이냐, 이 둘의 엄청난 힘겨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이 표를 보면 딱 감이 오시죠. 만약에 중앙은행, CBDC가 이긴다? 그럼 기존 은행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사실상 지금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행들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이랑 엄청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해요. 그리고 이건 우리랑도 직결되죠. 우리가 매일 물건 사는 가게들은 결제 수수료가 확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제 혁명. 아니 CBDC니 스테이블 코인이니 이런 복잡한 얘기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금융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돈, 그 지불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혁명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6에서 2.2%.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가게 사장님들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사실상 모든 물건값에 이 수수료가 녹아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 우리가 내는 돈이에요.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결제하면 PG사, VN사, 카드사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돈이 판매자에게 가죠.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그냥 고객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바로 판매자에게 돈이 갑니다. 중간에 껴있던 모든 중개인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수수료가 거의 없어지겠죠? 이게 바로 결제 혁신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몇 푼 아끼는 수준이 아니에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1에서 3% 정도로 아주 빠듯하게 운영되는 유통업체들한테는요, 이 카드 수수료만 없어져도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롯데쇼핑이나 쿠팡, 이마트 같은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기회인 거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글로벌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결정들을 우리나라 혼자서만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 미국의 정책 방향이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째, 정부가 만드는 디지털 화폐, 즉 CBDC는 아예 금지해버립니다. 둘째, 대신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사들여요. 셋째, 민간 기업들이 만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 결제망으로 쫙 퍼뜨리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자, 그럼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당연히 달러가 더 강해지겠죠.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디지털 달러가 너무 강력해지면 우리나라에 있던 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즉, 환율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복잡하고 새로운 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각의 자산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요, 흔히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금처럼 가치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수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나라가 돈을 마구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하는 일종의 안전자산 역할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잖아요. 이건 비트코인이랑 완전히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코인이 항상 1달러나 1원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이걸로 막 대박을 노리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결제나 송금할 때 쓰는 말 그대로 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이걸 왜 사려고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가치를 저장하고 싶다? 그럼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금을 보는 거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돈처럼 쓰고 싶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시장은 아직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고 정부 정책 하나에 출렁거리니까요. 항상 리스크를 인지하고 내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새로운 규제가 어떻게 자리 잡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중앙은행과 민간 기업의 힘겨루기, 우리 일상의 결제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또 미국의 거대한 전략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하는지까지 전부 훑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돈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민간 기업이 만든 혁신적인 돈을 쓰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지갑에는 과연 어떤 돈이 담기게 될까요? 2026년에 내려질 이 선택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금융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